저감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사실 오른 것도 없는데 낙폭을 좀 더 키웠다는 관점에서는 전기차 배터리 출하량인데 이게 4월달은 안 좋았는데 5월과 또 6월 데이터가 좀 좋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삼성 SDI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 부분도 좀 중요한 좀 체크 포인트가 좀 될 것 같은데 양극 소재사들의 경우에는 에코프로비엠도 뭐 LG 에너지 솔루션과 삼성 SDI가 영위하고 있는 사업 중에 이미 전기차 배터리 사업이 거의 80에서 90%고 그 다음 ES 사업이 10%. ESS 성장폭이 증가하고 있나요? 라는 질문 맞습니다. 네. 전기차의 감소폭보다 ESS의 성장폭이 크면 양극재 대형주들 가장 제가 기대를 하고 있는 게 요거를 수주를 받으면은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은 분명히 올해 하반기에 전기차 시장은 성장을 하고 있느냐라는 거는 연 단위로 보면은 성장을 하고 있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걸 분기 단위로 쪼개면은 성장을 하는 구간도 있고 성장을 못하는 구간도 있고 근데 그 이유가 보조금 뉴스 이슈도 있고 뭐 전쟁 뉴스도 있고 유가 이슈도 있으면서 복합적으로 좀 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전기차는 성장을 했냐라고 물어보시면 저는 성장했다라고 이야기를 할 거고요. 그럼 얼마나 성장했냐라고 하면은 우리가 기대하는 것만큼은 성장을 못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도 막 반도체는 뭐 전년 동기 실적이 막 100%, 150% 나오고 있는데 전기차 같은 경우 실적이 잘 나왔지만 실적 증가폭은 10%가 안 되고 오히려 현대차 같은 경우는 테슬라랑 비아디한테 조금 뺏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대한민국 국적을 떼고 2차 전지를 말해보라라고 하면은 막 신나서 말을 하겠죠. 근데 이제 가슴에 이제 태극마크를 딱 붙이고 나면 아쉽다. 왜냐면 현대차가 판매하고 있는 것도 하이브리드 차량은 잘 팔렸는데 전기차는 감소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럽 같은 경우도 전기차 판매가 증가했고 우리나라도 전기차 판매 증가했고 미국은 감소했습니다. 그 다음 중국도 증가했고요. 그러면 이제 유럽 같은 경우는 전기차 보조금이 소폭이나마 부활했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옛날만큼은 아니지만 사실 이것도 우리 구독자분들께 여쭤보고 싶은 게 우리나라가 정말 이 나라한테 이 전기차를 구매하는 구매자한테 보조금을 지급하는 건 좋은데 그게 다 결국 세금이잖아요. 그러면 세금을 걷어서 전기차 보조금을 하는데 보조금을 그냥 뭐 100만 원, 200만 원 주는 게 아니고 막 1000만 원씩 줬다가 이제 이걸로 세수가 많이 펑크가 나니까 이제 뭐 200, 300달이 한 다음에 이제는 이제 지자체한테 맡기는 그런 상황이고 그다음 유럽 같은 경우도 보조금이 없다가 보조금이 생기면서 이제 판매가 증가하는 모습. 그다음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전기차 판매 대수가 증가했는데 열어보니까 비아디랑 테슬라가 맹공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테슬라 같은 경우도 실적 발표했는데 많이 안 좋게 그렇죠.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생각했던 게 정말 이 업황이 잘 나간다고 하면은 수요 증가에 따라서 가격이 올라가야 되는데 수요는 늘고 있는데 공급이 너무 넘치다 보니까 가격이 떨어지는. 그래서 일론 머스크 CEO가 그랬잖아요. 우리는 뭐 기술력으로는 전혀 뭐 꿀릴 게 없는데 이 비아디를 견제하고 약간 시장을 좀 점령하기 위해서 가격을 낮추는 거다. 근데 가격을 낮췄으면 실적이 잘 나와야 되는데 실적이 안 나온다는 거는 일론 머스크 CEO의 전략이 조금 안 맞아 들어갔다. 근데 지금 보면은 2차 전지라고 검색을 하면은 정말 리포트를 못 본 지 한 달 넘은 것 같습니다. 근데 전기차라고 검색을 하면 리포트가 좀 나오고요. 그 다음에 ESS라고 검색을 하면은 리포트가 제법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단기적인 변동성을 선호한다라고 하시면 ESS 쪽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안정적인 종목을 원합니다라고 하시면은 뭐 완성셀이라든가 아니면 양극재 대형주들 이런 쪽이 좀 유효해 보이지 않나 그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ESS 성장폭이 증가하고 있나요? 라는 질문 맞습니다. 네. 그럼 전기차는 감소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전기차의 감소폭보다 ESS의 성장폭이 크면 실적이 잘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는 거는 ESS의 성장폭보다 전기차의 악화폭이 더 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댓글 달면서 가슴이 아팠는데 제 본심이 그게 아니라는 게 뭐냐면 이 친구 뭐 2차 전지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인데 뭐 긍정적으로 말하는 이런 이야기가 저는 2차 전지를 정말 좋아하거든요. 2차 전지를 정말 좋아하는데 구독자분들께 팩트를 그러니까 계산기를 두들긴 결과를 말씀드려야 되기 때문에 이런 말씀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 LG 에너지 솔루션과 삼성 SDI가 영위하고 있는 사업 중에 이미 전기차 배터리 사업이 거의 80에서 90%고
그다음에 ES 사업이 10%, 그다음에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한 15%까지 온 다음에 5월에 연말까지 30%로 확대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LG 에너지 솔루션에서 ESS 사업을 증가를 하고 시키고 있는데 전기차 이 판매량이 감소하고 있으니까 절대적인 실적은 감소하고 있는 본업으로 인한, 그 다음에 그나마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삼성 SDI가 북미 ESS에다가 투자를 하다 보니까 미국으로부터 AMPC 첨단 제조 세액공제를 돌려받다 보니까 흑자로 전환되는 부분들입니다. 근데 실적은 본업은 다소 좀 아쉽더라도 미국으로부터 AMPC 수령하면서 흑자로 나오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긍정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투자분들께서 아직 자세를 고쳐잡지 않으셨고, 근데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나오는데 만약에 외국인과 기관이 꾸준하게 들어오면은 제가 2차 전지를 지금 당장 강하게 매수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죠. 근데 지금 보면은 외국인과 기관도 긍정적인 뉴스가 나왔을 때 개인이 안 들어오면은 들어옵니다. 근데 이 긍정적인 뉴스가 나왔을 때 개인이 들어오면은 외국인과 기관도 안 들어와요. 근데 지금 잘 보면 제가 LG 에너지 솔루션 외국인 보유 비중이 안 늘고 있는데 삼성 SDI, 포스코딩스, 에코프로 BM 이런 종목들은 외국인의 보유 비중이 늘고 있습니다. 근데 주가는 안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 말은 외국인과 기관이 이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에 대한 매수 의향은 있는데 공격적으로 매수할 의향은 없다. 주가를 부양시킬 생각은 없다. 근데 개인이 손절하겠다고 한다면 그 물량은 받아주겠다. 그러면 지금 영상을 시청하시는 구독자분들께서 저는 완성셀이랑 양극재 한 3에서 6개월 보고 모아가겠습니다. 이러신 분들께는 권해드리고, 저는 완성셀과 2차 전지로 이제 완성셀과 양극재로 2주 안에 10% 수익을 보고 싶습니다. 이러신 분들 조금만 기다리시고, 난 2차 전지로 뭐라도 수익을 내고 싶다라고 하면은 장비나 LFP나 전고체나 뭐 리튬 아니면 ESS 부품주들 이런 것들로 수급 돌 때 마켓 타이밍을 잡는 그런 매매가 유효해 보인다.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 삼성전자랑 같이 빠르게 이제 잠정 실적 발표하고 아마 이제 삼성 SDI랑 SK온도 이제 이번 주에 실적 발표할 건데, 일단 둘 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 적자폭을 감소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데 SK온 같은 경우는 삼성 SDI보다 좀 뒤늦게 북미 ESS에 투자를 하다 보니까 AMPC를 수령을 하고도 적자는 기록할 것으로 전망이 돼요. 근데 이제 적자는 기록을 하지만 전년 동기 대비해서 적자폭 감소한다. 그 다음에 삼성 SDI 같은 경우는 본업으로 인해서는 적자를 기록을 하겠지만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적자폭을 줄이는 상황. 근데 LG 엔솔과 마찬가지로 삼성 SDI도 미국으로부터 AMPC를 수령을 하다 보니까 흑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저는 일단 약간 십시일반이라는 이런 단어가 생각납니다. 물론 저는 우리 구독자분들께 예를 들어서 뭐 삼성 SDI가 뭐 벤츠랑 LFP 배터리 공급 계약 체결했다고 했을 때 그때도 제가 뭐 8조를 4년을 나누면 연간 2조다. 근데 삼성 SDI는 연간 매출이 20조니까 조금 부족하다. 그 다음에 뭐 LG 에너지 솔루션이 뭐 북미 전력 발전 기업가 뭐 16기가와트시 공급 계약 했을 때 뭐 16기가와트시를 뭐 4조로 이제 1기가와트시당 매출이 4조니까 곱하면 64조니까 이걸 또 뭐 6년으로 나누면은 뭐 매출 10조다. 근데 LG 에너지 솔루션이 연간 매출이 25조니까 조금 연간을 따졌을 때 부족하다. 이런 식으로 저는 팩트만 말씀드리거든요. 근데 이런 것도 차근차근 모아서 가는 게 지금 국내에서도 계속 정부에서 ESS 수주를 주고 있고요. 지금 4기와트시 2번, 8기와트시. 그다음 이번에 올해 하반기에는 1기와트시 정부 중앙에서 진행을 하는 계약 이제 ESS 수주를 줄 것이고, 가장 제가 기대를 하고 있는 게 SK그룹에서 5기가와트시짜리 ESS 데이터 센터를 전국에 5군데 짓는다고 했으니까 요거를 수주를 받으면은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은 분명히 올해 하반기에 실적 퍼포먼스가 나올 거다. 근데 지금 저는 이제 퍼가 80이 넘어가면 구독자분들께 강하게 못 권해드리기 때문에 나는 80이 넘어도 내가 알아서 매매 잘하겠다 이러신 분들은 뭐 LG 엔솔이나 포스코 퓨처엠 아니면 뭐 이런 종목들 뭐 에코프로 BM 이런 종목들 권해드릴 수 있는데, 저는 그래도 퍼가 80이 안 되는 종목이 좋아 보입니다라고 했을 때는 뭐 포스코홀딩스나 뭐 삼성 SDI 이런 종목들 권해드릴 수 있을 거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5월 달에도 사실 뭐 지수 수익률 계산해서 좀 많이 갖고 오고 있는데 네. 그 6월 달과 이제 7월 달 그 격차도 조금 더 크게 벌어진 측면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스피와 코스닥의 네. 뭐 지수 양극화 부분, 뭐 수급 쏠림 때문에 주가 좀 밀렸다. 이 부분 좀 차치하더라도 6월달 개별적인 어떤 수출 데이터가 그래도 좀 양호한 측면들이 좀 있었는데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전혀 수급에 좀 반영되지 못했었고요. 코스피 지수의 일단 6월 1일부터 7월 현재까지의 수익률 지표 보니까 한 22.6% 정도가 좀 하회를 했는데 여기서 배터리셀 3사의 수익률이 삼성 SDI가 거의 뭐 35.9포인트 정도 하락, LG 엔솔이 29.4% 정도. 오히려 SK이노베이션이 2.9%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최근에 뭐 석유업황 회복에 관련된 어떤 기대 요인들, 네. 뭐 정제 마진에 관련된 이슈가 좀 나오면서 정유주들이 좀 강했습니다. 이제 이런 효과들이 선별적으로 어떤 수익률을 좀 나누게 된 희비로 좀 이어지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고요. 코스피와 비교하면 뭐 2차 전지가 확실히 더 빠졌을 거고요. 근데 네. 코스닥도 많이 빠져요. 코스닥 지수하고 비교하면 어때요? 코스닥도 음. 같은 기간에서 한 28.4% 정도 지수 수익률이 좀 하회를 했는데 네. 여기서는 낙폭이 더 큽니다. 에코프로비엠이 한 47.9%, 뭐 에코프로도 41%, LNF가 뭐 47.3%, 포스코피체임이 39% 정도. 양극 수지사들은 뭐 대체적으로 40에서 많게는 아유. 거의 50%에 육박한 수준이니까 많이 빠졌나요? 우리가 5월달 추정에서 보면 많이 빠지면 한 70%까지 음. 가량 좀 하락한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일단 투자자분들이 현재 주가 상태를 보면 굉장히 좀 힘든 거 맞고 다만 과도하게 뭐 업황이 안 좋은 것도 않았고 해점이 있었고 여기에 대해서 뭐 ESS 출하량이 직접적인 어떤 실적 연결이라든가 기여가 좀 작은 것도 않았는데 주가가 이런 어떤 우려감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사실 오른 것도 없는데 그 낙폭을 좀 더 키웠다는 관점에서는 수급적인 어떤 소외라든가 전체 시장의 영향을 더 크게 또는 또 더 민감하게 좀 반영시키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복기를 해보면 네. 4월 달에는 양극재 수출 데이터가 뭐 월간 데이터 기준에서도 증가가 됐고 전년 동기 대비해서도 좋았는데요. 5월 달 그다음에 이제 6월 달 경우에 그 출하폭들은 소폭 좀 낮아졌습니다. 다만 이제 수출 판가는 좀 올라가면서 이익 부분들은 어느 정도 좀 상쇄되지 않을까라는 좀 판단이 좀 들고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전기차 배터리 출하량인데 이게 4월 달은 안 좋았는데 5월과 또 6월 데이터가 좀 좋았습니다. 네. 근데 우리가 좀 체감하는 전기차 판매량이나 수치를 좀 보면 큰 폭의 증가세는 좀 아니었는데 오늘 발표된 테슬라 실적에 대한 인도량을 좀 복귀해서 좀 보면 상당히 그래도 예상보다 더 견조하게 차량이 좀 팔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가격의 어떤 상승기죠. 이익 폭은 좀 줄어들지만 프로모션의 어떤 효과가 좀 배가 되면서 북미 시장이 예상보다 조금 더 선전을 좀 했다라고 좀 보면 좋을 것 같고 유럽향 집중도가 좋은 이 배터리셀사의 경우에는 이번에 어떤 이 영업이익 추정치에 대한 어떤 희비도 갈릴 수 있는 부분인데 LG엔솔 같은 경우는 AMPC 세액공제를 좀 제거하고 봤을 때 아직까지 좀 적자 전환에 대한 어떤 그런 내용들이 좀 확인되다 보니까 주가가 좀 더 반등하지 못했던 계기가 좀 됐는데 삼성 SDI는 상대적으로 그런 기대치를 좀 더 반영시키면서 최근에 수급 탄력도가 그래도 좀 더 양호한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지 않나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에너지 솔루션의 경우는 이게 좀 실적 발표에서 나왔던 내용인데 네. 어느 정도 영업이익 추정치가 그래도 1분기 대비해서 낮다라는 건 알고 있었고요. 다만 AMPC 세액공제가 좀 제거했을 때 그 적자폭이 생각보다는 좀 더 컸던 겁니다. 그래서 어닝 미스는 좀 있었고 네. 다만 주가의 어떤 영향 부분들은 좀 제한적이었는데 사실 ESS의 그 누적 수주 잔고는 굉장히 좀 크게 증가됐지만 이게 실제 실적으로 좀 기여되는 그 매출 인식 기간에 대한 차이가 좀 있다 보니까 상반기보다는 오히려 하반기에 좀 기대 포인트가 좀 많은 상황이었는데 네. 아무래도 시장이 1분기에 너무 저점이었기 때문에 2분기는 어느 정도 좀 선방을 해주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그런 기대치가 약간 좀 빗나간 것 같고요. 삼성 SDI의 경우에는 지금 7개 분기만 이제 흑자 전환이 좀 예상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LG엔솔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이제 세액공제 반영 효과가 좀 큰데 삼성 SDI는 상대적으로 이제 그 폭은 좀 제한적이지만 흑자 전환 기조를 좀 가져간다는 부분들 유럽향 집중도가 좀 좋아지고 있고 여기에 더해서 뭐 벤츠라든가 BMW 향에 대한 어떤 고객사 집중도가 가격의 어떤 프리미엄 이점들을 좀 반영시키면서 오히려 LG 에너지 솔루션 대비해서 이익 추정치를 좀 상향시킬 수 있는 계기가 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 보면 배터리셀 3사의 실적 기조는 차별화가 좀 있지만 2분기에서는 어느 정도 좀 선방을 한 점. 그러니까 앞으로의 관전 포인트는 3분기 기점에서 어느 기업이 얼마만큼 가동률을 빨리 회복시키면서 오히려 이익 추정치를 좀 상향시킬 수 있을까 이게 좀 관전 포인트가 좀 될 수 있는데 일단 LG에너지 솔루션이 최근에 뭐 발표됐던 내용을 보면 미국의 ESS 가동을 위해서 좀 전환시켰던 부분들을 다시 전기차 배터리셀
양산으로 좀 전환시킨다 이런 메시지가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는 그래도 이제 상반기보다는 그래도 그 전기차 배터리의 출하량들이 좀 더 상향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누적 적자 폭이 한 1분기 기점에서 3,200억 정도 적자가 좀 났었는데 네. 이번에 증권사 전망에서 보니까 1,000억 정도 중후반 정도 영업 손실, 그러니까 영업 적자 폭은 대폭으로 좀 줄었는데 네. 우리가 기대하기에는 한 번 빼고는 뭐 거의 흑자를 이룬 적이 없었고요. 한 번 정도 흑자가 났던 것도 IRA 세액공제 반영 효과 있었죠. 그러니까 종국적으로는 SK온이 창사 이래 한 번도 주력 사업이 잘 돼가지고 흑자 전환을 한 사례가 없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도 좀 중요한 좀 체크 포인트가 좀 될 것 같은데 최근에 주가 동향을 좀 봤을 때는 SK이노베이션도 너무 밀린 상태에서 보다 보니까 정제 마진이라든 주력 사업에 대한 어떤 강점 부분들이 부각되면서 주가는 좀 많이 올라온 상태가 좀 되고 있지 않나. 그래서 이번에 실적 발표를 한다고 하더라도 SK이노베이션의 경우에는 그 영향도는 좀 제한적일 것 같아요. 아무래도 SK온 부분 안 좋은 거 다 알고 있었고 주력 사업 부분의 어떤 이 호조 부분들이 더 크게 좀 부각될 수 있는 이슈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배터리셀 3사는 이 정도에서 이제 실적에 대한 내용들 좀 보면 좋을 것 같은데 관건은 ESS 부분에 대한 성과를 하반기부터 어떻게 좀 반영시킬 것인가 이게 좀 중요할 것 같은데 갑자기 뭐 상반기에 주춤했던 전기차 판매량이 크게 좀 증가될 수 있는 요인은 아닙니다. 네. 그렇죠. 다만 소폭의 증가 가능성들이 있다. 그리고 이 부분을 ESS 부분에 대한 실적 기인이 상반기보다 얼마만큼 이익 증가 폭을 빠르게 좀 가져갈 것인가가 좀 중요한 포인트가 좀 될 텐데 일단 LG 에너지 솔루션이 그런 관점에서 보면 3분기에 추정되는 영업이익 추정치는 세액공제액을 좀 제외하더라도 흑자 전환 가능성이 좀 매우 높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일단 뭐 삼성 SDI 경우에도 일단 뭐 고객사향 이제 프리미엄 배터리에 대한 출하 비중이 좀 높아지는 부분들 이 부분은 가격 상승 기조가 좀 맞물리면서 오히려 일단 수익성 방어를 좀 충분히 할 수 있는 좀 계기가 좀 될 수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양극 소재사들의 경우에는 에코프로비엠도 뭐 주주 배정 유상증자를 좀 추진하고 있는 과정이다 보니까 수급 여건들이 다 같이 좋게 좀 개선되기에는 좀 힘들다. 다만 셀사는 단기적인 낙폭이 좀 컸다는 측면들이 좀 있었고 이 부분은 이번에 개별적인 어떤 실적 발표를 통해서 하반기 전략들이 좀 달라지면 이 부분에 대한 수혜를 좀 주목해봐야 될 것 같은데 최근에 신재생 에너지 쪽이 굉장히 주가도 좋고 연속해서 수급이 좀 잘 반영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국내에서 이런 전력 설비의 좀 종착지가 ESS인데 그 관련된 이슈는 전혀 수급적으로 좀 반영되지 못하다 보니까 그런 수급들이 다시금 ESS의 저평가 매력도 좀 부각시키면서 반영시킬 때 LG 에너지 솔루션이 가장 큰 수혜가 좀 될 수 있겠지만 지금 수급의 탄력도라든가 내년도 뭐 기술 프리미엄에 대한 이점 부분들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뭐 양산 구체화 이런 것들에 대한 일정 라인을 보면 삼성 SDI가 단기적인 상승폭을 좀 더 키워갈 가능성은 좀 높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